우린 이러면 안 돼. 지금 이 거리는 위험해. 위험하다면서 왜 제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머리는 거부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손끝이 이렇게 뜨거운데 정말 거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숨결이 목을 타고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온몸이 떨려요. 선배님이 마지막에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남기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처음엔 약속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이 한 여자로만 보입니다. 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길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섰잖아요. 당신의 손길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둘 다 이미 원하는 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향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맴돌고 있었고 식탁 위엔 치우지 못한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흘째 되는 밤 나는 혼자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다가 숨이 막혀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바람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빗물에 젖은 양복 차림의 태준이 서 있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늘 곁에서 묵묵히 서 있던 사람.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의 어깨와 가슴선으로 미끄러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각이 불쑥 깨어나는 듯했다. 혼자 계실까 봐 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동안 그의 눈빛은 낮게 깔려 있었다. 선배님이 늘 말했어요. 내가 없을 땐 내가 지켜달라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고개를 숙이자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얹혔다. 거칠고 단단한 손. 남편을 잃고 난 후 내 몸이 처음으로 만난 남자의 체온이었다.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 마치 허리까지 전류가 퍼져나갔다.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온기를 붙잡고 싶었다. 밤이 깊자 그는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문 앞에 선 그의 젖은 어깨가 여전히 눈에 밟혔다. 나는 그를 보내고도 한참 동안 문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도 그는 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그의 팔 근육이 셔츠 사이로 드러났다.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면서 나는 괜히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허리를 숙여 집으려는데 그의 손도 동시에 내려왔다. 손끝과 손끝이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어쩐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았다. 그러나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그의 체온이 나를 사로잡았다. 팔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가 이내 살짝 떨어졌다. 다시 우연을 가장해 스쳤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이미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며칠 후 전등을 갈다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 순간 그의 두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다. 허리에 닿은 손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허공에서 잡힌 내 몸은 그에게 기댄 채 잠시 멈췄다. 그 손길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무게를 나눠 가지며 내 몸을 품고 있었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숨이 막힐 듯이 뜨거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돌려 벽을 짚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손바닥의 온기는 여전히 허리에 남아 있었다. 거부의 말은 입술에 걸렸지만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침실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문 하나 사이로 그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문 바깥의 체온을 따라 뜨거워졌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태주는 거의 매일 저녁 내 집을 찾았다. 처음엔 장례 뒤 정리를 돕는다는 명목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습관처럼 당연해졌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거나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주거나 전등을 갈아 끼워 주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그의 손길이 남았다. 그가 집에 있는 동안 공기는 달라졌다. 방 안에 먼지가 흔들리고 탁한 공기 속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번졌다. 무언가가 채워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하게 기울어가는 기분이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다. 그가 물을 따라줄 때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분명 우연일 텐데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따뜻한 물컵을 받아들고도 손바닥에 남은 건 물의 온기가 아니라 그의 체온 같았다. 나는 눈을 피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 그의 어깨와 팔뚝, 단단하게 드러난 손등의 혈관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어쩌나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중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지 못했다. 옆에 앉은 그의 넓은 어깨와 살짝 벌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슴선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팔을 움직이며 담요를 내 무릎 위에 덮어줄 때 손등이 허벅지 위를 스쳤다. 가볍고 스쳐 지나가는 접촉이었지만 내 온몸이 반응했다.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애써 자연스럽게 굴었지만 이미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그도 알았을까? 옆에서 흘긴 나를 보는 눈길이 한층 묵직하게 느껴졌다. 눈길이 닿은 자리마다 옷이 얇아진 듯 속살까지 꿰뚫리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전등을 갈다 중심을 잃은 순간 그의 두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받쳤다. 허리에 닿은 손길은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날 움켜쥐었다. 허공에서 잡힌 몸은 그의 가슴에 스치듯 기댔다. 가까워진 얼굴, 숨결이 목덜미에 파고드는 순간 숨이 막힐 듯이 뜨거웠다. 나는 황급히 등을 돌려 벽을 짚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손바닥의 온기는 허리선을 따라 오래도록 남았다. 말로는 죄송합니다라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빛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고 내 몸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침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그의 숨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문 하나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발자국이 멈춘 자리의 그림자가 내 몸 위에 드리워지는 기분.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끌어안았지만 팔 사이에 느껴지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그의 부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거부의 말은 입술에 걸렸지만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태주는 와인을 들고 왔다. 잔을 기울일수록 얼굴이 달아올랐다.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손길은 더 잦아졌다. 소파에 앉아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무릎과 내 무릎이 맞닿았다. 나는 무심한 척 몸을 돌렸지만 오히려 그의 허벅지에 더 가까이 닿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보다 더 깊은 것이 공기 속에 흘렀다. 그가 숨을 고를 때마다 그 호흡이 내 귓불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는 알았다. 선이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길 하나, 손끝 하나, 호흡 하나에 의해 무너지는 얇은 막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막을 스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늦어버린 순간들이 쌓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위험한 거리에 서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소파에 함께 앉아 뉴스를 보는 순간에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장막이 얇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끝이, 그 다음엔 어깨가, 이젠 숨결이 서로를 흔들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와인의 기운이 남아있던 날이었다. 거실 불빛을 낮추고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속에서 그의 시선이 내 뺨을 따라 내려왔다. 그 눈빛에 나는 피하지 못했다. 눈길이 닿은 자리마다 열이 오르고 그 열이 옷 속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목 위에 얹혔다. 가볍게 잡은 손이었지만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손가락을 느리게 겹쳤다. 그 순간 소파 위의 공기는 달라졌다. 말없이 허락한 것 같았고 말없이 고백한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돼.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내 몸은 이미 다른 언어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손목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어깨로 옮겨갈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어깨에 얹힌 손바닥이 천천히 등선을 따라 내려왔다. 옷자락이 밀려 올라가며 허리선이 드러났고 그곳을 감싸는 그의 손길에 숨이 멎었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았지만 몸은 그에게 점점 기울고 있었다. 가까워진 그의 얼굴, 목덜미를 스치는 뜨거운 호흡.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듯 가까워졌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거부의 말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순간 그의 체온이 나를 완전히 덮쳤다. 숨과 숨이 섞이며 방 안의 공기는 달아올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창문 너머 이웃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소파 끝에 앉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마음속에서 되뇌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아직 허리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은 손길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내 안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하려 했다. 몇 날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 앞에 놓인 장바구니도 들여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밤마다 나를 흔들었다. 괜찮으세요? 저 그냥 얼굴만 보고 가겠습니다. 절절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귀를 막아도 심장은 막을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는 눈이 충혈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동안 비를 맞았는지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내 두 손을 붙잡았다. 젖은 손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곧 내 손바닥의 열기에 스며들어 뜨거움으로 변했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물리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한동안 마주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말보다 더 노골적인 긴장이 흘렀다. 침묵 속에서 그의 시선이 내 목선과 어깨선을 따라 내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외면하고 부정하려 애썼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나였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문에 기대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와 나는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천천히 따라 내려왔다. 뺨, 목선, 그리고 어깨. 시선이 닿는 자리마다 열이 올라
피부가 달아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은 오히려 더 크게 뛰었다.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손바닥에 스며든 온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손목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그리고 다시 허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옷자락이 밀려 올라가며 허리선이 드러났고 차가운 공기 위로 덮이는 손길은 더 뜨거웠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애써 뿌리치려 했지만 몸은 그를 향해 더 가까워졌다. 말은 거부했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허락하고 있었다. 우리는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댔을 때 고동이 들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과 겹쳐 울리는 듯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서 등줄기로 다시 허리로 내려왔다.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나는 비로소 무너졌다. 숨결이 목덜미에 파고들었고 온몸이 떨렸다. 이러면 안 돼. 마음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내 입술 위에 뜨거운 숨결이 내려앉았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옷자락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어깨 위를 타고 내려가는 천의 감촉이 오히려 그의 손길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내 몸을 드러냈다. 숨결은 더 뜨거워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끓어올랐다. 침묵 속에서 몸과 몸이 엉켜갔다. 이불은 소리를 삼켜주었고 어둠은 우리를 가려주었다. 하지만 서로의 체온은 숨길 수 없었다. 심장의 고동이 파도처럼 부딪히며 우리는 더 깊이 서로에게 기댔다. 거부와 허락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와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와 있었다. 숨이 가빠오고 눈꺼풀이 떨렸다. 내 몸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내어주며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내 허리를 감싸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밤은 길었고 파도는 반복되었다. 한 번의 파동이 잦아들면 곧 또 다른 파동이 찾아왔다. 고요와 떨림이 교차하며 방 안은 끝없는 긴장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 이름은 죄책감과 동시에 열망이었고 두려움과 동시에 위로였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나는 그의 품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돌아갈 수 없어. 그러자 그의 손이 더 단단히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체온이 대답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우리의 긴장은 식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은 이불 아래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새로운 불꽃을 피워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몸을 밀착시켰다. 숨과 숨이 섞여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자 우리의 고독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잊었던 내 이름을 한 번 더 속삭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다가오자 우리는 고요 속에 누워 있었다. 그의 팔은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내 손은 그의 가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가슴 아래에서 뛰는 고동이 나의 박동과 겹쳐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또 다른 파도였다. 거세게 밀려왔다가 고요히 머물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더 깊이 얼굴을 묻었다. 내 체온이 곧 대답이었다. 그러나 아침은 잔혹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조심스레 오가는 뒷말, 오래된 체면의 무게,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던져졌다. 시장 앞에서 속삭이듯 흘러나오는 소문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예순의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홀렸다지. 체면도 없나 봐.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들은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조차 그는 당당했다. 장을 보며 걸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가끔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 선택이니까요. 그 당당함이 나를 버티게 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같은 방 안에서 마주했다. 낮 동안 쌓인 상처와 불안을 서로의 체온으로 덮어주었다. 이불 속에서 나는 그의 팔에 매달렸고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몸과 몸이 닿을 때마다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열망이 자리 잡았다. 그의 숨결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릴 때 나는 세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그는 여행을 제안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며칠만이라도 자유롭게 있고 싶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흔들었다. 결국 우리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방, 창문을 열자 짠 내음이 밀려왔다.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체온이 섞였고 우리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서로를 탐했다. 그의 손길은 파도처럼 반복되었고 나는 그 파도에 몸을 맡겼다. 바람은 커튼을 흔들었고 커튼 뒤에서 우리의 숨결은 더 노골적으로 얽혔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그의 눈빛이 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진정으로 젊어졌다. 돌아온 뒤에도 시선은 여전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제 다른 온기가 스며들었어. 미안하지만 고마워. 사진 속 미소는 변함없었다.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듯 보였다. 우리는 이제 숨지 않았다. 서로의 이름을 당당히 불렀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밤이면 다시 이불 속에서 몸을 엉키며 낮 동안의 상처를 잊었다. 그의 허리에 내 팔을 감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여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을 가진 여자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평생 함께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그 입맞춤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민수의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난 이제 외롭지 않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한마디가 누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